오늘 강의가 이제 1차적인 기본 과정을 오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달릴 일이 많죠. 그 중에 첫 번째 종부세라는 게 있는데, 종부세도 사실상 다음 과정에 할까 하다가, 왜냐하면은 요번에 이제 개정이 요게 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또 하고 그때 또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포인트 설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반 정도 하고 뒤에 거는 3, 4월 달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야지 지루하지 않죠. 매달 했던 것도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 표정도 또 시작이에요? 하여튼 여기만 해도 특이해 죽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워야 될 것이 237조 종합 부동산세. 요즘 관심사가 많죠. 따라서 요것이 개정될 확률이 1안입니다. 보유세 강화하려고 3월까지 다주택자들 주택 팔라고 난리 협박하죠.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다.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보유세도 중과하겠다. 보유세 중과라는 게 첫 번째 두 안이 있는데, 1안은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근데 강화할 게 없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지만 작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또 개정이 되면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한 문제 나오면 땡큐입니다. 간단하니까. 그래서 종부세부터 출발을 하죠.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237쪽 나와 있고 맨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먼저 특징에 대해서부터 해보도록 하죠. 특징. 항상 우리가 어떤 세금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특징부터 했죠. 첫째, 요건 국세가 됩니다. 뭐가 돼요? 국세.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방세는요, 취득세, 물건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등기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됐습니다마는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인세라 얘기하죠. 또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보유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항상 세금은 사실주의 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이 있는데, 과세기준일은 콕 찍어 몇 월 며칠이죠? 6월 1일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먼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를 내죠. 그런 다음 일정한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기준금액까지만 재산세 내는 거죠. 그럼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너 부자구나, 부동산 많구나, 그럼 세금 더 내라. 뭘 내는 거죠? 종부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중복과세 성격은 납니다마는 기준금액을 적어냈죠. 여기까지만 재산세 내라.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 내라? 종부세를 내라. 그럼 요 기준금액을 알면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기준금액을 이따가 배우시게 된다. 그래서 기준금액 이내는 재산세만 내고, 초과되면 뭘 내죠? 종부세. 그럼 두 개 중에서 뭐가 먼저 나온 세금이죠? 재산세죠. 따라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 뭘 냅니까? 종부세 내는 거죠. 만약에 재산세가 비과세면 얘도 뭐가 되죠? 비과세가 됩니다. 모든 건 누구 규정을 따라가느냐?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죠. 따라서 과세기준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따라갑니다. 몇 월 며칠이 되죠? 6월 1일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종부세는 항상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만 사용이 되더라. 초과 누진 세율만 사용한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은 뭐냐?
종부세는 원칙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징수다. 그런데 꼭 보통징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국세에서는 어려운 말을 써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에서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런데 국세에서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정부에서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다. 말이 어렵죠? 요거는 보통징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온다. 그런데 용어 자체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해보자. 보통징수. 국세는 좀 세련된 말, 어려운 말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정부 부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부과해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재산세는 우리가 고지서만 나오겠죠? 보통징수만 돼요. 종부세는 양다리 걸쳤습니다. 원칙은 고지서 날라와요. 근데 고지서 날라오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내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 해서 원칙은 뭐가 되죠? 정부 부과. 예외로 뭐 할 수가 있다? 신고 납부. 모든 규정은 누구 따라간다?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 요것이 237종 맨 밑에 박스 나와 있죠. 필요한 거 밑줄 칠까요? 가운데 원칙 뭐라고 돼 있죠? 보통징수. 여기는 보통징수라 돼 있지만 실지 시험에서는 정부부가 이런 용어를 쓰니까 어렵게 알아둬야 되겠죠. 예외는 뭐 할 수가 있다? 신고납부. 밑에 박스에 보면 2번 보유세, 3번 사실주의과세, 4번은 인세, 7번은 초과누진세율. 오른쪽에 박스에 국세, 왼쪽 맨 밑에 과세기준일은 무슨 과세기준일을 따라갑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끝. 요러면 되겠죠. 토지와 주택은 뭐합니까? 내비로 두세요. 그것만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238쪽 용어 정리 나왔습니다. 용어 정리 나왔을 때 요거 친해져야 됩니다. 요건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1세대, 세대라는 것. 세대라는 용어는 소득세법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설명하면 이따가 안 해도 되는 거죠. 한번 해보죠. 세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 패밀리. 죄송합니다. 영어 써갖고. 가족이 되는 거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세법에서 뭐라고 그런다? 세대라고 얘기하죠. 세대, 패밀리, 가족. 그럼 우리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대를 구성하려면 원칙,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세법상 세대 독립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볼 수 있을 땐 어떤다? 경력자.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어요. 밥 먹다 싸워서 갈라서서 이혼했습니다. 또는 사망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루락도 배우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가 현재 없어도 한 세대를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해서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혼하거나 사망을 해서 현재 없다. 그러면 인정을 해준다는 것. 그 다음 배우자가 없지만 성인이다. 나이로 봐서 30세 이상이면은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30세가 안 되니까 미성년자는 무조건 세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될 때가 있죠. 미성년자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있겠죠. 궁금하면은 오늘 15살 딸이 있으면 시집보내버려요. 공부도 하기 싫으면
시집 보내버리면 걔는 따로 세대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여기에 해당하면 된다는 것. 미성년자는 안 되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안 쓰려고 합니다. 좀 슬픈 얘기라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배우자가 있던 없던 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또 슬픈 얘기. 미성년자는 안 되지만 가족이 다 사망을 했어요. 이건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3이에요. 그런 경우 있었죠. 너는 가족끼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넌 수능 다가왔으니까 집에서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걔 혼자 빼놓고 가족이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돼서 전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지만 가족이 사망해서 혼자 남았죠. 그럼 슬픈 얘기지만 미성년자고 결혼 안 했지만 한 세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슬픈 얘기. 가족의 사망이 되죠. 자, 그럼 나와 있는 것 보죠. 238종 맨 밑에 세대다 그러면은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 239종 맨 위에 요건 뭐냐? 가족이라 하면 주택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때 한 세대 가족이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주소 또는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일시 퇴거했다 하더라도 가족으로 봅니다. 왜 일시 퇴거는 어떨 때가 있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요, 이따 양도소득세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시 퇴거는 어떠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부산으로 대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기숙사에다가 주민등록 옮겨줬어요. 주소가 다르죠? 그러더라도 누가 학비 대주죠? 내가 대주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취약상 또는 근무상, 옛날에 그랬죠. 서울에 있다가 우리 회사가 뭐 어디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경기가 좋을 때는 부인이 그래요. 아이고 때려쳐. 서울에 직장 얻어.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 이러죠. 요즘같이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지방으로 이전 갔어요. 회사가. 그럼 뭐라 그래요? 따라가라고요? 이래요. 우린 여기 있을게. 당신만 내려갔다 와. 요즘 그럽니다. 그만두라고 못하고. 그럼 남자는 가서 고생하고 돈은 칼같이 입금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무상 또는 사업상 또는 아파요. 질병 요양차. 이래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더라도 내가 주는 돈에 의해서 생계 꾸려나가니까 다 가족이 된다. 원래는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런 형편으로 인해서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가족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다음에 요거 별거. 부부는 세법에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지만 남남으로 봅니다. 자, 싸워서 별거했습니다. 옆에 원룸 얻어서 생활해요. 그럼 누가 생활비 대줘요? 남편이 대주죠.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본다. 239종 맨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줄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가족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소 거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 퇴거한 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끝. 이러면 되죠. 그럼 나왔습니다. 1세대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란 말을 친해줘야 되겠죠. 한 가족이 집을 몇 개 갖고 있다?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당연하죠. 한 가족이 집 하나만 갖고 있어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돼야지 종부세 냅니다. 얼마 초과돼야 돼요? 9억 초과돼야 돼요.
그런데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2주택 이상은 6억 초과해야 종부세 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수를 계산할 때 가족끼리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준다? 합산을 해주는 거예요. 한 세대, 한 가족이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것들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갖고 있다. 1세대 1주택. 착하다. 얼마까지 재산세만 내요? 9억까지. 재산세가 싸니까. 근데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투기 목적이죠. 네가 왜 집을 세 채 갖고 있어? 하루는 여기서 자고 다음 날은 저기서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줘요. 얼마? 6억. 6억까지만 재산세 내고 초과하면 뭘 내라? 종부세를 내라. 바로 합산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보죠. 아버지가 집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집이 하나 있어요. 계산해 볼게요. 요게 4억이다. 요게 5억이다. 그럼 얼마가 되죠? 9억이죠. 그럼 이 중에서 6억에 대한 건 뭐만 내죠? 재산세만 내고 3억에 대한 건 뭘 내죠? 종부세 낸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합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집 하나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딱 하나. 이게 얼마짜리냐? 9억이다. 그럼 1세대 1주택이죠. 이럴 때는 9억까지 뭐만 내면 되죠?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 주택수는 합산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면 9억 초과돼야 종부세 내고, 그 다음 2주택 이상에 대해선 합산을 해서 얼마 초과되면 6억 초과되면 종부세 낸다는 거. 그럼 주택수 계산하다 보니까는 예외사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혼인. 자, 한번 해보죠. 혼인. 혼인은 뭐, 혼인이 나왔으니까 뭐 질문하죠.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죠? 무슨 국가? 우리나라. 이거 힌트 줬죠, 힌트.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혼인 국가?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 아니에요. 이거 나오면 딱 출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혼인을 했을 때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집 하나 갖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집 하나 갖고 있어. 처녀총각이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1세대가 되는 거죠. 세대 구성이 됐죠. 그럴 경우에 주택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합산을 해야 되죠. 합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4억이다 5억이다 이랬으면은 9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왜? 저출산 국가니까. 혼인을 하는 사람들에만 예외사항을 줬습니다. 혼인을 하는 사람한텐 5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얘들아, 니네 요번에 결혼했다며? 그럼 5년 동안은 종부세 신경 쓰지 말고 출산하는데 전념을 다해라. 5년이면 한 5명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쌍둥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종부세 신경을 안 쓰게 합산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한 날로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요거를 각각의 세대로 보는 거예요. 5년 동안만. 무엇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애 때문에. 애 빨리 나라고.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건 4억이니까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얘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혼인했으면 5년 동안은 세금 신경 쓰지 말고 애 낳는데 신경 써라 해서 몇 년간? 5년간은 각각을 1세대로 본다는 것. 각각을 1세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동거봉양. 동거봉양. 봉양이라는 건 어르신을 모시는 거죠. 어르신의 이것도 개정이 돼야 돼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면은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돼요? 한참 나이죠. 그죠? 예? 봄이에요? 인생의 봄? 꼭 그렇지만 않죠. 그래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는 걸 봉양이라고 그러죠. 동거는 뭡니까? 같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이 있고 아들이 집이 있어요. 뭐 4억 3억 이런 거 뭐 의미가 없죠. 그러면 서로 따로따로 살면 각각의 1세대가 되는데 동거 같은 집에서 모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모시거나 아들 집으로 모시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모실 경우에도 요거는 저출산 국가죠. 대한민국. 요건 뭐예요? 동방예의지국이죠. 어르신을 모셔라 이거야. 5년 동안 시간을 줍니다. 5년 동안은 종부세 생각 말고 어르신 잘 모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언제? 합가 일로부터 합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을 1주택 1세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의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딱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주택수는 합산을 해야 되지만은 혼인과 동거봉양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몇 년간 혜택을 준다? 5년간 각각 세대로 구성이 된다. 끝. 요것만 하시면 되죠. 자, 239쪽 나왔습니다. 괄호 3번에 보면은 배우자가 없는 때도 1세대로 본다. 1번 30세 이상, 2번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든가 가족들이 몽땅 사망을 했을 때는 한 세대로 본다. 4번 동그라미 혼인. 혼인 됐으면은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1번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세대로 본다. 5년간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밑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쳤을 때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세 번째 줄 각각 한 세대로 본다. 5년간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6번의 공시가격 밑줄. 공시가격이라는 말은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공시한다는 얘기죠. 재밌는 거 얘기할게요. 국세나 지방세나 기준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세에서 기준금액을 뭐라고 얘기했죠? 시가 표준액이라 했죠. 국세에서는 명칭만 다르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공시가격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지방세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편하죠? 이택스, 위택스 들어가면 되죠. 그럼 국세 공시가격은 어디 들어가야 편하냐? 물론 홈택스 이런 데 들어가도 되지만 알림이가 있죠. 알림이 사이트 상식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집원을 치면 뭐 아파트 나오겠죠? 아파트 이름하고 그 다음 몇 동 몇 호 치면은 가격이 공시된 금액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실무에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그냥 알림이 이러면 되죠. 알림이. 오케이? 그래서 그 알림이라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림이 치면 친절하게 오늘 심심하면 한번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나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요 공시가격은요 실무식으로 알아두면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날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 5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현수막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또는 땅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세법 배우셨으니까 세무서 지나갈 때 현수막 걸리는 것만 봐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240쪽부터 출발을 하는데 240쪽부터 출발하는데 뒤에 것까지 한 방으로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그죠?
페이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다 한번 쭉 나열을 해드릴게. 그런 다음 밑줄 쳐드릴게요. 종부세는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렵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이제 연결해서 한 바닥으로 끝납시다. 이거 뭐 밑줄 안 해도 돼요. 첫째,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먼저 배울 때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었죠? 5개. 비교합니다. 첫째 뭐가 있죠? 토지, 주택을 먼저 할게요. 건축물, 그 다음 선박, 그 다음 항공기가 있죠.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하느냐?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까 얘기했죠. 종부세는 무슨 세율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초과 누진 세율. 어렵게 공부할 분은 이렇게 한번 공부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종부세다 그러면은 초과 누진 세율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쉬워요. 초과 누진 세율만 종부세 냅니다. 그럼 재산세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죠. 4%, 007 이렇게 나오는 게 차등비례 세율이라고 그랬죠. 선박, 항공기 차등비례 세율이에요. 선박 차등비례 세율이죠. 건축물 차등비례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는 2개가 있었죠. 분리과세 토지는 무슨 세율이었죠? 차등비례 세율 007, 02, 4%. 그러나 별도 합산 토지하고 종합 합산 토지는 뭐가 되죠? 초과 누진 세율. 주택도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러면 재산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차등은 종부세 안 내는 거죠. 그럼 종부세 대상은 초과 누진 세율만 사용되는 거 딱 몇 개가 되죠? 2개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나는 싫다, 무조건 외우면서 하고 싶다, 그럼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끝,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요. 그래서 토지 그 다음 주택이 있는데,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는 차등비례 세율이니까 종부세 안 내겠죠. 따라서 토지에서는 분리과세 토지는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외우려면 이거 다 외워야죠. 그 다음에 주택에서도 사치성 재산 배웠죠. 사치성 재산 중에서 별장은 사치성 몇 프로예요? 4%. 4%면 차등비례 세율이죠. 따라서 별장이 제외가 된다는 거. 표정들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토지와 주택인데, 토지에서는 뭘 제외가 된다? 분리과세는 제외된다. 왜? 세율이 다르니까. 그 다음 주택인데 별장은 어떻게 해준다? 제외한다. 왜? 얘도 차등비례 세율 4%니까. 쉽게 여기서. 그런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별꼴 쓰리고 배우셨나요? 에? 기억나요? 별꼴 쓰리고를 복습해보면 좀 나아요. 별장 몇 프로죠? 4%. 골프장 몇 프로? 4%. 고급 주택 뭐라고 그랬죠?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몇 프로죠? 4%. 고급 선박 요거 몇 프로? 5%.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사치성 재산이 5개 있는데, 이것들 중에 요놈은 차등비례 세율이니까 종부세 안 내요. 뭐만 내는 거죠? 고급 주택. 그래서 주택에다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급 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똑같이 처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고급 주택은 포함합니다. 우리가 알아둘 때 잘 들으세요.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은 우리가 종부세 똑같이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봐서, 여러분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고급 주택. 밖에 있다. 일반 주택. 그러면 고급 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다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나 고급이나 똑같이 처리가 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첫째, 무슨 세율만 과세 대상이 된다?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더 쉽게 하려고 그러면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인데 토지 중에선 뭐 제외된다? 분리과세. 농지는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별장도 4%니까 안 낸다. 두 가지 꼭 과세 대상 알아두시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끝났으면은 요걸 가지고 납세 의무자 이어져 갈게요. 자, 토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토지가 있죠? 그죠? 분리과세는 제외니까. 그럼 별도 합산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별도는 사업이죠. 사업용 토지면은 80억 초과되면 종부세 내요. 요 기준금액 알아두라고 그랬죠. 별도 합산 토지가 뭐예요? 사업용 토지예요. 사업용 토지는 얼마가 기준이 된다? 80억. 80억까지는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놀리는 땅이죠. 놀리는 땅은 세금을 많이 물려요. 따라서 5억 초과되면 종부세 냅니다. 얼마? 5억. 그 다음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주택 이렇게 나오면 주택수를 합산을 합니다. 따라서 합산하면 아까 얼마가 되죠? 6억 초과.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얼마 초과? 9억 초과가 돼야 된다. 이 숫자만 알면 끝나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간단하죠. 뭐냐? 여기에서 80억 초과니까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80억을 빼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80억 빼니까 얼마가 남죠? 20억에 돼. 그런데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면은 깎아주는 제도가 있죠. 재산세도 뭘 곱해줬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2주간 잘 놓쳤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요건 쉬워요. 다 똑같아요. 80% 적용하니. 그러니까 결국 몇 프로 깎아주는 거예요? 20% 깎아준다는 얘기죠. 같이 공부하면 너무나 쉬워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도 해볼까요? 종합합산 토지. 어떻게 하죠? 공식 해볼까요? 공시가격 빼기 얼마? 5억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한 번 더 해봐요. 자, 주택. 주택은 공시가격 빼기 얼마? 6억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왜 9억이냐?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는 세무서에서도 착하다고 인정해 주죠. 혜택을 줍니다. 공시가격에서 일단 3억을 빼줘요. 요 3억을 뭐라고 그러냐? 기초공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공제? 기초공제.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착하구나. 투기 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3억 빼주고, 그 다음 주택은 다 얼마를 빼준다고 그랬죠? 6억. 1주택도 6억, 2주택도 6억, 6억을 빼줘야죠. 그래서 모두 얼마를 빼주는 거죠? 9억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러면 되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때 1세대 1주택은 얼마를 기본적으로 먼저 깎아줍니까? 3억을 깎아준다.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요번에 보유세 강화한다는 일환이 뭐냐 하면은 80%다 그랬으면은 요거 계산해 볼게요. 100억이다. 만약에 그럼 80억 빼면 20억이죠. 이거에서 80%니까 16억. 얼마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4억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너 재산세도 내고 하니까 80%만 세금 물리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몇 프로 깎아주는 거야? 20% 깎아주는 거죠. 이 깎아주는 걸 폐지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강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80%만 내고 20% 깎아줬던 것을 이번에 요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자. 그럼 얼마 더 내는 거예요? 20% 더 내는 거죠. 눈 깜짝해요 안 해요? 돈 있는 사람 깜짝 안 하고 있어요. 왜? 20% 깎아주는 것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안 되겠다.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를 겨냥한 새로운 세금을 하나 신설하겠다. 지금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개정안이 이제 상반기 중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종부세 강화다. 그럼 이거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숨겨놨다가 개정된 다음에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미리 핑계김에 해드리려고. 한번 따라해봐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산출세액 나오겠죠. 세율은 공부하지 말아요. 처음 배웠어요. 세율은 무슨 세율만 적용된다? 초과 누진세율. 비례세율은 007, 02, 4% 외워야 되지만 초과 누진세율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종부세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숫자에 대한 요구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 말아요. 5단계, 3단계 누진세율 하지 말라면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세금을 산출했어요. 세금 나와 있는데 요즘같이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있죠. 작년에 100억을 냈어요. 이 정도는 내야 세금이죠. 100억 냈는데 집값이 올해 정신없이 폭등을 해서 계산하니까 300억이 계산이 됐다. 부담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가 있느냐? 세부담의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해보죠. 세부담 상한. 이거는 뭐냐? 전년도보다 100분의 150 초과하면은 초과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 냈다. 그럼 올해 최대 내봐야 얼마죠? 150억까지만 내란 얘기죠.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가지에서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에선 설명을 안 했어요. 왜? 이때 설명하려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전년도 납부세액보다 이번 연도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올 때는 다 내지 말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얼마?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 끝. 그러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너무하다. 그래서 세금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거죠. 한번 해보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뭐냐면은요. 세액공제는 요거 산출세액 나왔죠. 자, 세금을 산출한 세금 계산한 거에서 깎아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 세액공제라고 그래요.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다음에 깎아줘요. 깎아주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예, 결정세액. 여기까지 일단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제도가 나와요. 자, 종부세 냅니다. 이렇게 해서 과표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계산합니다. 했더니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후퇴하는 게 세액공제. 알아서 깎아줄게. 어떤 사람만? 요런 사람만 있죠. 과거에 강남이요. 개발 들어갈 때는 집값이 쌌죠. 그렇게까지 비쌀 줄 몰랐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 아파트 생겼을 때 진짜 성실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평수도 조그맣지 한 20평짜리. 했다가 오로지 그 집 하나만 갖고 몇십 년 사는 거예요. 그럼 집값은 올라갔지만 이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서 다 퇴직자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연금 받아 생활하고
집은 딸랑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2005년도에 종부세라는 게 신설이 되니까 충격이 왔죠. 연금 받아 생활하시고 20평 정도뿐이 안 되는데 가격이 10몇억 되는 바람에 종부세를 많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마체계 하나가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깎아줄게, 이렇게 후퇴가 나온 거죠. 그럼 1세대 1주택 가진 사람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그러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집 하나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첫째, 연령이 많음. 연령 제한을 줬어요. 나이 제한을. 나이 제한을 둬갖고 어떻게 되느냐? 세 단계로 나눠서 쉬워요. 10, 20, 30% 깎아준다는 얘기죠. 깎아주는데 어떻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에요. 미만이면 64세까지죠. 그 다음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죠. 70세 이상. 공부할 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미만보다 기절해요. 해보죠.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분들이 다 뭡니까? 고생하면서 집 하나 갖고 여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퇴직 다 하시고. 그분들한테 요렇게 깎아준다 하니까 10%, 20% 깎아준대요. 예를 들어서 요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다. 그럼 겨우 10억만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10억, 20억, 30억. 코웃음도 안 치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또 안 좋으니까 알았어. 보유 기간별 해서 공제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보유 기간은 뭐냐? 5년 이상 살았으면. 요거는 나이 제한이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보유 기간은 몇 년 이상 살아야 되죠?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요렇게 나오죠. 두 단계. 요것도 얼마나 웃겼냐. 처음에 나올 땐 10%, 20%였대요. 욕 뒤지게 먹었어요. 알았어 해서 갑작스럽게 20%, 40%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택도 없거든. 택도 없어.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알았어. 요 두 가지는 중복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5년 이상 살았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요것도 받을 수 있고 요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만? 1세대 1주택자만. 오케이? 그럼 끝나게 되죠.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결정된 걸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는 뭐라고 그랬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럼 고지서가 며칠 전까지 온다고 그랬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한 26일까지는 오겠죠. 그 전에 오지만은 항상 고지서는 요 날이 납기 개시일이에요.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고지서 내용을 무시하고 내가 뭐 할 수가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종부세를 내면 뭐가 또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끝. 이게 나온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종부세.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시원찮아서 하나를 내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알아두셔야 될 게 1세대 1주택 2주택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주식을 주택수는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수를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배제, 합산하지 않는 주택이 있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다 가족끼리 갖고 있는 건 더하면 돼요. 가족이 4식구다. 각자 집이 한 채 다 있다. 그럼 몇 주택이 되는 거죠? 4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 것.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주택은 주택인데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 주택일 때.
사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종부세 안 냅니다. 주거용만 내는 거죠. 어떤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은 사업을 위한 주택이죠. 사업용은 무조건 안 돼요. 또 뭐가 있느냐?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종업원을 모집하려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기숙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사택이라고 그러죠. 사원용 주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요건 뭐예요?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는 내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업용이에요. 종부세 안 내요. 만약에 기숙사도 종부세 부담해라 그러면 기숙사 짓는 회사들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슬픈 얘기.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건설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거 많았습니다. 이거에 돈 번 사람 주변에 많았어요. 원룸 하나 지어요. 원룸 하나 지어가지고 통매를 해버려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현찰받고. 좀 이익을 덜 남기더라도. 그리고 또 지어요. 또 팔아요. 또 지어요. 또 팔아요. 해서 건설업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둘이 꿍짝짝이 돼서 그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지역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세금 때문에 내가 항상 가서 상담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번 분이 누구예요? 무슨 철강이라고 무슨 회장님이 있었잖아요. 감옥에도 들락날락 하시고 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원래가 세무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종잣돈을 마련했나, 그게 참 궁금해요. 그분이 그거예요. 집 하나 지어서 팔고 현찰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동짜리 지어갖고 팔고, 분양이 잘 될 때니까 돈을 긁어가지고 이제 한모 철강이라는 회사를 갖다 한 거죠. 어디라고 나 얘기 안 했어요. 한땡 철강.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 타이밍이 맞은 거죠. 건설업에서 돈 버신 거예요. 근데 그 초기에 그 자금이 어떻게 구성이 됐나, 공무원이, 그게 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부업하셔서 그런가 봐요. 대리기사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요거 틈새 노려도 괜찮습니다. 아주 딴 데 안 가고. 또 어떤 분은 또 원룸만 적용 전문으로 해가지고 돈 번 분도 있고요. 노량진에 가보면 한 분은 참, 그분이 중개사가 자격증이 없을 텐데 그걸 많이 복덕방을 옛날 오래 했어요. 동네 다 해줍니다. 뭐냐면 영화 중에 혹시 홍반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부르면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이분이 다 해요. 이사 가는 사람 냉장고 버려놓은 거 수리하고, 그 다음에 뭐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주고, 각 집마다. 그럼 노량진에 원래 그 옛날 주택들이니까 이것들이 다 소유한 분들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 동네는 아주 그 양반이 다 휩쓸었어요. 다 고쳐줘.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없으면 자기가 딴 데서 공짜로 받았다가 돈 받고 팔아요. 연결 공짜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그 건물주, 주택 소유자들이 그분한테 소개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것만 해요. 사기성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래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냥 조금 고쳐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물 새고 막 이래요. 그럼 또 다른 것도 주워다가 해주고. 그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바빠. 아예 그것도 한 방법이죠. 자격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세가 되셨는데 거기서만 오래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거 해주면서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사 갈 때 버리고 가는 거. 요즘 새 것도 많이 버려요. 귀찮아서. 그럼 그거 갖다가 돈 받고 팔고.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2번 당했습니다만은 이사 갈 때 인정을 했어요. 그분 내가 고생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녀보니까 진짜로 하시는 분은 다 버시는 분은 벌어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강남이요. 뭐 맨날 와서 누가 구청에서 막 와서 막 장부 뺏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한 건만 하면 되는 걸 1년에. 아무 생각 없잖아요. 한 건 갖고 되냐고요? 한 건 되죠. 연봉 나오죠. 액수가 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은 아주 사업성이 뛰어나시겠어요.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해요.
무서울 정도로. 그 안에 여자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찝으라면 내가 찝겠어.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난 강의 못하게 되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잘하실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 임대주택, 기숙사, 사택, 건설업자가 이거 얘기하다 삥 돌아갔어.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분양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분양이 쉽게 안 됐어. 그런데 미분양이 돼 있어요. 언제? 6월 1일 현재. 그러면 미분양된 건 내가 살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판매할 목적이죠. 이거 분양이 안 돼서 내가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업용 주택이기 때문에 해서 미분양 주택. 마지막은 뭐가 있냐? 어린이집.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거용으로 볼 수 없겠죠? 이것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주택수는 합산을 해야 되지만은 주택수 합산을 안 하는 주택은 사업용 주택. 발음도 안 나오네. 사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 이게 종부세 끝이에요. 복습해드려요? 안 해. 요거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밑줄 쳐오는 거.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불안해서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 요렇게 이어서 하면 되는데 좀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이거 모르고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토지와 주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종부세 구성을 마지막 할게요. 요게 이론으로 지문이 그대로 많이 나오니까 첫째, 토지분 종부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가 있죠.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세율이 다르니까. 그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긴장하지 말고 들어요. 당연한 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토지분 종부세 안에는 두 가지가 합해져 있죠. 별도 합산 토지하고 종합 합산 토지가 합한 게 토지분 종부세죠. 그 다음 주택분 종부세는 따로 계산하죠. 그런 다음 요걸 더해서 어떤 세금을 내는 거죠? 종합 부동산세가 되죠. 그럼 종부세라는 것은 몇 장의 고지서가 나오죠? 한 장이에요. 토지분, 주택분을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 합산이란 뭐하죠? 요거 종부세 고지서 안에는 받아보신 분 알겠지만 토지분 따로, 그 다음 주택분 따로가 있는데 고지서는 몇 장으로? 한 장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게 이론에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 맞냐 틀리냐 지문에 별도 합산 토지와 종합 합산 토지를 합한 게 토지분 종부세다. 맞죠? 그 다음 토지분 종부세와 주택분 종부세 합한 세액이 종합 부동산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 당연한 건데 지문에 나올 땐 또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부세라는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고지서 한 장 나옵니다. 왜 한 장 나오냐? 물건에 대해서 고지서 보내는 게 아니라 소유한 사람, 인세로 배웠잖아요. 소유한 사람의 명의에 주소지에 한 장이 나온다는 것. 끝. 이러면 되겠죠. 이게 종부세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그러면 250쪽 마무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50쪽에 분할납부 하나 나와 있죠. 분할납부는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얼마 초과될 때 500만 원 초과되면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그 다음 물납제도는 있다 없다? 없다. 물납은 재산세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가세, 종부세는 뭐가 쫓아다닙니까?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끝. 여기에 대한 것 가지고 251쪽에 보면은 257쪽까지 문제가 10개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돼요? 푸른 눈빛들이 아니에요.
자, 해서 이렇게 50분 정도에 걸쳐서 종부세는 이것만 알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특히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요걸 내가 글씨를 크게 써서 그렇죠. 조그맣게 여러분이 쓰면은 얼마 안 걸려요. 그죠? 페이지 그냥 반 페이지나 나올까? 옆으로. 요것도 다 해달라고 또? 이것도 프린트 해줘요? 못해요. 재산세는 그거 토지에 관한 건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까지는요. 진도랑 크게 관계없이 용어만 자꾸 들으세요. 1, 2월까지는 기본서 과정, 기초 과정이니까 그냥 즐기시고 3월부터는 이제 관리를 제가 들어갈 거예요. 문제도 좀 꼼꼼하게 해서 확인 작업 들어갈 거예요. 출석 체크 다 하고. 출석 체크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제 3월부터는 우리 세법만큼은 시험 체계로 진작부터 들어갈까 합니다. 왜냐면 너무 여유들 부리시니까. 이게 조금만 하면 16개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이거 효자 과목이 가성비라고 그러죠. 요즘 가성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가성비 치고 16개 이거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세법만큼은 제가 3월부터 시험 체계로 가서 문제도 그런 문제 식으로 나오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은 한 30분 정도의 문제풀이를 갖다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계획 중이에요. 프린트만 갖고 있지 여러분이 푸는지 안 푸는지 갖다가 휴지통에 어떻게 넣는지 모르니까 과거엔 항상 제가 그랬습니다. 한 30분 정도에서 그날 배운 프린트 그거 갖고 문제풀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바쁜 분은 먼저 가도 되는 거고요. 동영상 촬영은 안 했습니다. 왜? 혼자 동영상 보고 즐길까 봐. 그래서 문제풀이는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고생하셨으니까 끝나고 한 2, 30분 동안에 한 대여섯 문제 시험에 꼭 필요한 거 강조하면서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저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2시는 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9쪽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득세 들어가게 됩니다. 소득세 거기에 관한 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